안녕하세요. 아빠와 아들의 세대 공감 축구 이야기 부자의 K리그 원정단 북해단장입니다. 이번 북해단장의 축구 시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요. 같은 수원 하늘 아래 두 개의 축구 클럽 수원FC와 수원 삼성 블루잉즈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수원 특례시와의 뗄래야 뺄 수 없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을 촬영하게 된 계기와 취지는요, 바로 제가 이번 주 아직은 정확히 어떤 주체에 의해서 지금 전달해 드리는 토의에 참석을 하게 됐는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참여했던 연구와 토론에 관한 내용에 대한 주제가 한 6개월 정도 뒤에는 수원 시민과 많은 대중들에게 공개가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수원시와 스포츠단인 축구클럽의 관계와 그 안에서 다양한 이야기들, 서포터즈, 관중, 그리고 경기장의 시설, 경기장 운영 등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참석했던 토의 같은 경우에는 이틀에 걸쳐서 경기장을 중심으로 수원 월드컵 경기장 그리고 수원 종합운동장으로 이틀간의 토의가 진행이 됐는데요. 다양한 후보군과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사실 저는 수원 종합운동장 토론에 같이 참석을 할 예정이었지만, 남녀 성비와 연령대 등을 고려해서 저는 오랜 K리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지지하는 팀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가대표 경기와 K리그를 통해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 대한 관람 경험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주최 측의 의견을 수용해서 수원 월드컵 경기장을 중심으로 수원시와 축구클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그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나누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인 내용이다 보니 제가 토론에 참석을 했었던, 토론을 진행하셨던 진행자와 저 같은 경우에는 당일 5명의 시민과 또 축구팬이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저 북해단장을 제외한 나머지 4분은 여성분이었고, 그리고 수원 삼성 블루잉즈의 팬분들이셨습니다. 여성 팬 4분의 목소리와 이야기 내용, 그리고 진행자분의 토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전부 편집을 했고 제 목소리만 전해드리는 점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제 목소리를 통해서 그날 나누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감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팬은 수원FC 팬인데 월드컵 경기장도 국가대표 포함해서 많이 가보기도 했고, 서포터즈 활동은 작년부터 하고 있고, 경기를 봤던 거는 수원종합운동장에 수원FC가 프로구단이 된 게 2013년도부터라 그때부터 해서 한 10년 정도 본 것 같아요. 저도 수원 월드컵 경기장은 전체 구역에서 한 번씩 이상은 다 본 것 같은데, 경기 보는 시야는 어느 위치에서 보든 전용 경기장이니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데, 앞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시에 거의 2002 월드컵을 대비해서 지어진 거다 보니까 한 20년이 지났는데, 다른 구단들 이제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리모델링이 되거나 최근에 한 번씩 이렇게 좀 더 투자가 이루어진 지역들은 테이블석이라고 하는데, 돈이 좀 고가의 테이블석들은 이렇게 음식을 놓거나 음료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좀 투자가 이루어진 데들은 일반 관중석이라도 컵홀더 하나 정도는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수원 월드컵 경기장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의자가 더러운 것도 더러운 건데,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취식물이나 음식물 자유롭게 가지고 들어가시거든요. 현장에서 맥주 드시는 분도 있고 커피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걸 가져오면 그냥 바닥에 내려놓다든가, 축구 경기 보다 보면은 많은 인구들이 유동하다 보니까 지나가다 발로 차버리고 이런 경우들도 좀 많고, 뭔가 시에서 조금 더 투자가 이루어지고 보수 개수가 되면 좀 그런 것들을 하나 좀 디테일하게 좀 신경 써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은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두 번째로 좀 불편한 거는 VIP석이나 좀 고가의 좌석들은 지붕이 있으니까 비는 피할 수 있는 것들은 그 좌석들은 이해하겠는데, 사계절에 이제 햇빛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불편한 거, 어느 좌석이 아니냐에 따라서
90분 내내 이제 햇빛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여름이 되게 더웠다 보니까 좀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들이 너무 많다는 거, 지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더 쾌적하게 볼 수 있는 것들 좀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광판이나 이런 건 어느 시기가 지나면 보수가 이루어지고 LED 뭐 교체하고 이러면서, 그런 거는 특히 수원월드컵 경기장은 경기 중간중간에 리플레이나 주요 장면을 이렇게 전광판으로 보여줄 때가 있는데, 다른 경기장들에 비해서는 훨씬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홈석에서도 원정석에서도 둘 다 매점 이용해봤는데, 다른 지역의 다른 구단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기 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텐데, 원정 팬들한테 매점을 개방해주지 않거나 운영하지 않는 구단들도 있거든요, 지역에. 근데 수원 월드컵 경기장은 원정 팬들한테도 매점이 정상적으로 운영돼서 수원 월드컵 경기장 이용할 때, 뭐 홈석 이용할 때는 전혀 불편함을 못 느꼈고, 다른 지역의 시민들이 왔을 때에도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매점 이용하는 데에 운영이나 그런 불편은 못 느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푸드트럭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는 되게 편안하게 이용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되게 많이 이용을 해봤는데, 국내에서 K리그 보시는 분들한테 수원 월드컵 경기장의 교통체증이 되게 악명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수원 시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전국적으로 좀 팬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원역이나 일정 어떤 광역버스가 다니는 곳에서 환승을 해서 이렇게 오시는데, 오는 거는 그분들의 이제 각자의 시간대가 다르다 보니 좀 자유로운 편인데, 문제는 이제 나갈 때인데, 그때 이제 밀집해서 한꺼번에 빠지다 보니 되게 주차 공간도 많은 거에 비해서 주변에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 수원역으로 이동하는 사람, 버스가 경기가 끝난 날이면 아예 거기를 무시하고 이제 지나간다는 거, 이미 만차가 돼서 한 정거장 두 정거장 걸어가시는 것들은 거의 기본적이고, 저도 경기를 보면 집이 이제 행궁동인데 그냥 걸어가는 게 마음 편하다 생각해서 이렇게 걸어간 적도 많고, 택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 날이 있으면 기사님들이 아예 콜을 안 받으세요. 그래서 팬들이 어느 정도는 그냥 감수하고 대로까지는 걸어가자, 이래서 그 스타벅스까지는 걸어 나가야 겨우 거기서 택시가 잡히거나 아니면 다른 노선의 버스를 탑승할 수 있거나, 그래서 좀 되게 불편하다라고 생각하고, 수원 월드컵 경기장 예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그 주변으로 이제 지하철역이 편성된다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다른 지역이랑 좀 비교해 보면 수도권의 서울이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경기장 진짜 바로 앞에 지하철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와도, 그런데도 붐비는데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제 경기가 끝나도 해소가 될 수 있고, 수백 명씩 지하철이 이제 옮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차를 가져가도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좀 편한데, 수원 월드컵 경기장은 항상 경기 날이면 상대팀이 인기 구단이든 비인기 구단이든 아무튼 뭐 홈팬들만 와도 너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구단에서 코로나 전에 그래가지고 홈팬들을 수원역에서 이렇게 태워서 순환버스 운행하고 이랬던 걸 별로 알고 있거든요. 너무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함이 해소가 안 되고, 근데 이거는 축구를 보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그 우만동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너무 불편하실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시 차원에서도 좀 뭔가 해소를 해줄 수 있는, 이게 축구 보는 사람도 불편한데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도 경기 날이면은 너무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좀 개선되면 좋지 않을까. 오랫동안 축구를 보다 보니까 선수가 좋아서 경기장에 오셨다가 그 선수가 이 팀을 떠나면 선수를 따라서 응원하는 팀도 이제 같이 옮기시는 팬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 팬의 비율에 비하면 되게 진짜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고, 오히려 그런 팬분들보다 선수 때문에 왔다가 이제 이 팀이 더 좋아져서 선수는 계속해서 응원하지만 팀으로서 이제 응원하거나 아예 이제 팀에 빠지게 되시는 분들도 더 많이 봤던 것 같고, 오시던 분이 작년에 안 오시네? 이런 경우도 물론 봤지만, 그보다 더 많은 분들이, 수원 삼성도 많은 스타 선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수원FC는 이승우 선수 때문에 왔다가 팀을 좋아하게 된 그런 경우들도 많이 봤고, 수원FC 같은 경우에 강등을 한번 당해봤거든요. 16년에 승격을 해서 팬이 진짜 되게 많아졌다가 이제 한번 바로 다음에 그해 강등이 돼서 쭉 빠져본 적이 있어서 경험해봤는데, 근데 이제 또 팀을 그렇게 해서 이제 팀을 좋아하게 되시는 분들은 팀에 어떠한 사정이 생기고 변화가 있더라도 또 꾸준히 응원을 하시고, 그러다가 또 이제 상승도 하고 또 위기도 겪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올 시즌에 유니폼이 3벌 나왔는데 다 구매를 하고,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선수단 보급됐던 의류들을 좀 팬들한테 싸게 판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동계 의류, 뭐 패딩 조끼나 패딩 같은 거를, 그런 거를 원래 이제 어느 구단이나 그렇지만 이제 스포츠 브랜드다 보니까 고가인데, 그런 거를 거의 막 한 50% 이상 80% 이렇게 할인해줘서, 그런 것들은 또 기회 있을 때마다 구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생활에서 충분히 흔히 쓸 수 있는 것, 차량 대시보드에 둘 수 있는 뭐 번호판이라든가 그런 것들, 수원 삼성 팬분들 보면 뒤에 차량 스티커 이렇게 엠블럼 스티커 붙이고 다니시는
것들을 저도 수원시에서 운전하다 보면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상에서 유니폼 같은 거는 사실 평상시에 저도 입고 다니기도 한데 경기나 아니면 잘 안 입다 보니까 요즘에는 힙색이나 백팩이나 이런 거 많이들 활용하고 뭐 보조 배터리, 그러니까 일상에서 너무 흔하게 없으면 안 돼서 자주 쓰는 것들을 MD로 만들어주면 그런 게 있는 구단도 있는데 없는 구단들도 많아서 지금 티켓 가격이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오래 봐서 예전에는 막 공짜표가 되게 남발되듯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받아봐도 별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았던 이유가 아무튼 구단이 다 시의 세금으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다 보니까 그래도 구단이 좀 돈을 벌어야 계속 볼 수가 있는 건데 아무튼 구단이 매주 홈 경기를 통해서 버는 돈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적정하다 생각하고 요즘에 좀 팬들이 좀 늘은 게 저도 통신사 할인으로 받을 수 있는 영화 아니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돈을 내고 영화를 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영화 극장을 찾는 비용이 되게 많이 올랐다고 들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이제 스포츠 구단 이렇게 관람하는 게 비교적 싸서 그래서 팬들이 좀 늘어난 것도 있다 이런 분석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래서 비용은 굉장히 적당하다 생각하고 오히려 뭐 시즌권을 구매하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입장료는 그렇게 크게 부담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개막하기 전에 유니폼 사고 시즌권 사는 그때가 이제 수십만 원, 한 3, 40만 원 이상 들어가고 시즌 중에는 주로 가서 먹는 이제 간식비, 푸드트럭이라든가 자녀나 가족들, 친구들과 같이 가게 되면 뭐 음료나 이런 외식비처럼 그런 걸 구매하는 거 외에는 크게 돈을 쓰거나 그런 적은. 그러니까 저희가 수원FC 팬이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좀 이승우 선수 영입 뒤에 팬들이 좀 많아지면서 이제 수원 삼성과 수원FC를 구분해서 보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원FC 유니폼 입고 지방 가면 수원 삼성 팬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 이제 수원의 축구팀은 수원 삼성이다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그게 좀 이렇게 브랜드 이미지가 좀 더 강한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앞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KT 위즈가 우승을 한 적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또 뭔가 수원을 대표하는 스포츠 구단 중에 막 아무래도 우승을 해야 좀 뭐 이미지가 확실히 좀 강인되고 이럴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좀 최근 우승 경력이 있으니까 또 야구 팬들도 되게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제가 그 주변에 살아서 그런지 주말에 유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수원FC 팬이 많지 않아서 거의 대부분은 수원 시민이거나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었는데 이승우 선수가 오고 난 다음에는 다른 지방에서 뭐 충청도나 경상도 이런 데에서 막 경기도 외곽 지역에서도 오시는 분들도 좀 늘고 근데 확실히 그래도 도시의 스포츠 구단 하면은 최근에 좀 성적이 좀 부진해서 그렇지 그래도 도시에 하면 그 구단에 하면은 이제 수원 삼성 블루인즈가 확실히 좀 더 있고 근데 제 주변에서 나 그래도 한번 가본다 하는 거는 아무래도 KT 위즈 제가 경험했을 때 저는 이제 남자다 보니까 주변에 직장 동료 이렇게 주말에 단체로 가서 보거나 이런 거는 KT 위즈가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수원에서 거주를 하게 됐고 그러니까 태어나서 나고 자란 곳은 서울이랑 안양시였는데 수원에 처음 왔을 때 인상이 저희 아내가 살고 있는 곳이 이제 행궁동인데 서울에서 보는 동대문이나 남대문은 되게 멀게 느껴지고 저건 가까이 가면 안 될 것 같고 만지면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수원은 제가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게 전통과 문화가 숨쉬는 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되게 그 문화재 자체나 그런 역사가 되게 가깝고 그냥 항상 수원 시민들 보면 이렇게 창녕문도 보면 그냥 나와서 돗자리 피고 그냥 놀고 있고 놀이터 같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이렇게 보다 보면은 축구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도민 구단한테 되게 부정적이거든요. 나 스포츠 안 좋아하는데 왜 내가 내는 세금이 축구 보는 사람들한테 저 사람들만 좋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시의 입장에서도 뭔가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베푼다 또 그리고 뭔가 시의 이미지를 뭔가 보여주는 데 있어서 팬이 적을 때는 몰랐는데 그래도 수원FC가 과거보다는 좀 팬이 많아지면서 다른 지역들에서들 많이 오시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정말 축구만 보러 경기장만 찍고 집으로 가고 찍고 집으로 가고 이러다가 점점 도시들도 방문하고 유명한 수원의 맛집도 가고 명소도 가보고 이러면서 수원 점점 이제 옆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원에서 살고 싶다. 수원이 되게 진짜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행궁동 살아서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경기 날이면 수원에 어느 구단이든 경기가 있으면 서울 팬들도 대전 팬들도 되게 유니폼 입고 저희 동네 되게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행궁동이 최근에 뭐 상업적으로나 외식 문화도 많이 발달하고 카페 거리도 이렇게 발달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 보면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튼 1부 리그에서 서울도 팀이 2개는 있지만 두 팀이 같은 리그에서 뛰어본 적은 없고 최근에 계속 같은 리그에 3년 동안 있으면서 그래도 1년에 한 3-4번 이렇게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그럴 때에 또 항상 느껴보면 수원 사람들이나 두 팀 팬만이 아니라
타 지역에 우리 팀 나 원정 오늘 못 가는데 그럼 수원 더비 보러 가볼까?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도 일부 리그에서 한 개 지역에 두 개 구단이 이렇게 운영된다 이런 것들은 되게 뭐 축구팬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관심을 가지고 가볼 만한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월드컵 경기장에 대중교통이나 버스만 타시면 잘 모르시는데 길 하나만 딱 건너가서 안쪽으로 가면 거기가 다 주택가고 이제 먹자골목이다 보니까 수원 삼성 팬분들이나 K리그 팬분들한테 되게 유명한 이제 되게 맛있는 중국집 이제 홍하루라고 있거든요. 거기 이제 경기 날이면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블루하우스가 많나요? 이게 구단을 후원하는 음식점들 매장들이나 카페들 있거든요. 그런 데를 좀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것 같고 그만큼 경기장에서 이제 가깝다는 거니까 찾아보면은 사실 이제 경기장에서 횡단보도 딱 하나만 건너가면 낙원갈비라든가 프랜차이즈도 그렇지만 그 지역에서 되게 오랫동안 음식점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그런데 하나하나씩 찾아가서 저는 이제 수원에 살다 보니까 그래도 수원 더비 또 가게 돼서 원정 팬으로 가게 되거나 뭐 국가대표 경기 보러 갔을 때 일부러 한 번씩 안 가봤던 데 한 번씩 가보고 네, 카페들도 근처에 한번 가보고 하는데 말씀하신 뭐 전북이나 그런 데보다는 훨씬 경기장 근처에 오히려 서울 같은 경우에도 홈플러스 말고는 뭐가 없거든요. 되게 편한 것 같은데 거기 가면 그거밖에 없는데 수원은 뭐 월드컵 경기장도 그렇고 종합운동장도 그렇고 조금만 뭐 주차하고 걷거나 아니면 도보로 이동을 해도 갈 수 있는 뭐 로컬 맛집이라든가 근처에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도 월드컵 경기장이 좀만 가면 아주 되고 광교고 이러다 보니 다른 지역들의 축구 클럽보다는 훨씬 더 접근성이 좋다라고. 예, 저도 최근에 저는 가입을 했는데 그게 매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일반 팬들은 월 10,000원 그리고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 이제 월 100,000원까지도 구단이 후원을 하는 건데 이제 취지가 뭐 시도민 구단도 그렇고 기업 구단도 그렇지만 이제 축구 팬들은 응원하다 보면 스폰서나 구단주나 구단 프런트한테 불만이 생길 때가 많거든요.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제 모든 것들이 사실 불만은 해소하는 거는 이제 더 돈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이제 팬들이 후원하면서 뭔가 이제 우리 목소리도 좀 더 내고 불만이라든가 좀 컴플레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면 아무튼 외국처럼 이렇게 팬들이 후원을 해서 클럽 자체가 자생할 수 있으면 언제까지나 뭐 기업이나 이제 지자체한테 의존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좀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뭐 이런 것까지 굳이 해야 되나? 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해서 저도 그래서 하게 됐어요. 저는 좀 더 몰입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전 고향이 원래 수원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저희 가족 중에 저 빼고 다 수원 토박이거든요. 처가 식구들이나 저희 아내나 저희 자녀들은 당연히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수원 토박이고 저만 이제 수원 토박이가 저희 집에서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결혼 초만 하더라도 수원이란 도시에 대한 그렇게 애정이 별로 없었는데 수원 FC 응원하면서 다른 지역 팬들도 좀 만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뭔가 좀 그냥 단순히 외식하고 이렇게 주변에 관광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축구팀 응원하면서 좀 더 도시에 대한 애정도 더 생기고 몰입하게 되고 이게 뭐 축구 경기 보다 보면 어디 가서 왠지 좀 무시당하고 싶지 않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뭔가 좀 더 우리 도시나 우리 팀이 더 잘하고 지지 않고 그런 것들에 몰입하게 되면서 좀 도시에 대한 자부심이나 자긍심 그런 것들도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수원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시에서 좀 더 좀 진지하게 바라봐줬으면 하는 게 최근에 수원 FC 같은 경우 이제 수원 삼성은 워낙 이제 긴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팬덤이 있었으니까 수원 FC는 적은 팬덤이었다가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그러다 보면 저도 이제 물어봐요. 막 집이 전북이다, 전주다. 근데 왜 여기 와서 축구를 보냐? 전북 현대가 훨씬 좋은 팀이 있는데 근데 그 생각보다 여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그 축구팀에 있는 선수나 그 축구팀의 스타일과 그런 매력에 빠져가지고 내 연구 지역이 아닌데 막 안양에서도 오시고 바로 네, 뭐 안양 그 본인 지역에 멀쩡한 이제 축구팀도 있고 심지어 수원 FC보다 더 잘하는 팀도 많은데 오시면은 제가 막 역으로 물어보죠. 왜 꼭 여기를 오냐? 그러니까 그냥 그 팀 자체에 대한 매력을 느낀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축구를 통해서 보는 이미지가 이제 수원시의 이미지인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좀 이제 대구에 가셨던 분들이 경기장에 쫓고 이래서 대구 홈팬들이 막 원정석으로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막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대구 갔던 분들은 그게 대구 시민의 이미지거든요. 질서 안 지키고 그냥 막무가내고 이게 그냥 대구 시민의 이미지인데 시에서는 그렇게 좀 타지에서 이렇게 오는 팬들이 이 구단을 통해서 보는 이미지가
우리 수원시 이미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무조건 뭐 돈 많이 지원해달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조금 신경 써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교통편이나 대중교통이나 이런 노선 이런 것들도 좀 주차 시설 이런 걸 좀 더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거고 아까 이제 뭐 시즌권 이야기 하셨는데 수원FC 같은 경우에도 고액 시즌권이 50만 원이거든요. 근데 VIP에 대한 혜택이 별로 없는데 그러면 주차에 대한 뭐 우선권이라든가 고액의 시즌권을 산다는 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구단에 대한 충성도가 되게 높다는 건데 그러면은 그 고액 시즌권을 산 사람들은 선 예매뿐만 아니라 주차를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혜택을 주면 내가 뭔가 이 팀 응원하면서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충성심이 있으니까 구단과 시가 나한테 이런 혜택들을 주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더 느끼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거를 오로지 다 구단에서 해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시에서 뭐 주변에 있는 공용 주차장이라든가 경기 날에 조금만 좀 신경 쓰면 주말에 이렇게 경기 시간이랑 겹치지 않으면 예배가 있는 교회나 성당, 대형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주변 지자체와 협약을 해서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에서 조금 신경 써서 구단한테 우리가 도와줄게, 이럴 거 해소해 줄게 해서 하면은 그 왔던 팬분들이 말씀하셨던 원정 가서는 못 느꼈던 거를 수원 오면은 너무 편하더라, 너무 좋고 쾌적하게 경기 보고 그러고서 주변 맛집도 가고 명소도 가고 난 수원 갈 때마다 항상 기분이 좋다 이런 이미지를 충분히 얻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만 조금 더 신경 써주면 도시 이미지를 좀 좋게 하는데 긍정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전 구단을 SNS 팔로우로 해놓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지속적으로 내가 응원하는 클럽들도 그렇고 원정 가게 되는 클럽들도 계속 이제 예매하는 시기가 되면 그거로 이제 SNS에 올라오다 보니까 전체적인 일정도 보지만 필요한 경기들에 대한 일정들도 좀 더 주로 이제 SNS를 보게 돼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본 건데 박지성 선수가 교토에 가서 교토 경기장을 방문하는데 그 교토라는 도시의 이미지에 맞게 경기장이 뭔가 리모델링 디자인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원 하면은 뭐 화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빅보드 수원 월드컵 경기장 가면 그런 이미지까지 이제 딱 보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뭐 재단이나 이런 곳에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러면 좀 도시나 구단의 이미지에 맞게 팀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수원 월드컵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경기장이 이제 팀의 소유가 아니다 보니까 마음대로 뭐 도색하거나 좌석을 바꾸거나 이러지도 못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뭔가 좀 월드컵 재단이나 경기장을 그 관리하는 측에서 할 때 뭔가 왔을 때 뭐 깨끗하게 관리해주고 쾌적하게 관리해주는 것도 좋지만 딱 봤을 때 여기는 수원 삼성 구단의 홈 경기장이구나 그러면은 좀 더 그 클럽에 맞는 이미지의 좀 경기장의 디자인이라든가 랩핑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더 되면 도착하는 순간부터 좀 요즘에는 아무래도 사진을 많이 찍고 SNS에 많이 이제 공유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보면 사실 저희 좀 아쉬운 게 2002 월드컵에 지어진 구장들이 그나마 수원 삼성이나 제주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나마 특색이 있는데 다른 경기장들은 솔직히 뭐 이 지역에 이 경기장 뭐 별 의미가 있나 특색이 있나 이런 경기장들이 대부분이어서 뭔가 좀 리모델링 되고 개보수 된다면 좀 그 클럽에 맞게 좀 그런 디자인과 개성을 좀 살려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왕 한다면 또 똑같은 그런 어떤 그냥 뭐 이제 회색의 뭐 그 하얀색의 그런 것보다는 좀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지 않았지만 마치 청강을 하고 있는 느낌을 좀 받으셨나요? 전 세계 어느 스포츠 클럽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을 연고로 하는 그 지역의 시민들, 그들의 지지를 빼놓고서는 구단의 운영을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스포츠 클럽, 특히 K리그 같은 경우에는 구단을 운영하면서 막대한 경제적인 이익이라든가 부의 창출을 현재까지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기대를 하기 어려운 환경이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40년을 이끌어 왔었는데요. 연고 지역으로 하는 수원시와 또 두 개의 축구 클럽 그리고 그 축구 클럽을 지지하는 팬들 모두 행복한 비명을 낼 수 있는 그러한 해외 정말 빅클럽, 빅리그에 못지않은 시스템과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저 또한 기대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K리그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2023 하나원큐 K리그도 스프링 라운드 4경기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2021년 이후 수원FC의 승격을 한 뒤에 새 시즌을 치르는 동안 수원의 두 클럽 수원FC와 수원삼성 블루잉즈는 비슷한 순위에서 항상 같은 목표로 경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2022 시즌 같은 경우에는 두 팀 모두 상위 6개 팀의 상위 스플릿에 속해서 비록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그 이상의 성적을 거두진 못했지만 5위와 6위로서 상위 스플릿에서의 조금이라도 좀 더 나은 성적을 위해서 경쟁을 했었고요. 2022 시즌에는 하위 스플릿에서 또 2023 시즌 현재는 동일하게 하위 스플릿에 속해 있으면서 또한 강등 탈출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함께 하고 있죠. 2023 시즌이 끝나고 난 다음에 두 팀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높은 긴장감과 함께 집중도를 요하는 만큼 저 또한 마음 졸이면서 집중해서 지켜보게 될 것 같고요. 다음 달에 치러지게 되는 2023 시즌의 네 번째 수원 더비, 수원 종합운동장 캐슬파크에서 펼쳐지는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팬들의 간절함과 뜨거운 열정으로 현장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수원시를 연고로 하는 두 개의 축구 클럽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두 팀 모두 발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